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서입니다. 저는 현재 아크로 백이동 상가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흑석동 주민들이라든가 삼익빌라 주민분들은 아마 제 사무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입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삼익빌라 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일부 비공개해서 저희들만 볼 수 있도록 해놓게 했습니다. 삼익빌라를 매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건축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크로 같은 경우, 아크로 리버아임 같은 경우는 25평이 15억 5천에서 16억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익빌라 팔아도 25평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는 저희 삼익빌라가 지은 지 한 35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매각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가격이 그렇게 오를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마 이 삼익빌라에서 파시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뭐 파는 것과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익빌라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현재는 제가 삼익빌라를 팔려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그다지 반응은 없고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는 3,000번에 6888이고 저희 한강리치 사무실은 010-5168-8114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셔도 되고요. 매매를 하실 분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현황을 보면 저희 삼익빌라가 A동이 186-139번지로서 554평입니다. 그리고 B동이 186-20번지고 267평입니다. 그래서 토탈 82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삼익빌라는 A동, B동 둘 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일종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 40%에 4층 높이이고 최고층이 4층 높이이고 16m 높이를 올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1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익빌라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사 오기도 전에 아마 우리 삼익빌라 주민들님께서도 건설사에서 뭐 빌라를 지어서 파는 방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중대 이 중흑석동에 이만한 땅덩어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 두산건설에 인수를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기숙사 겸 게스트하우스로 지으면 어떠냐라고 해서 파는 방법. 두 번째, 기업에다 팔고 연예인 그 기획사 이런 데 팔아가지고 연예인들 단지를 만드는 방법. 최고급 빌라를 지어서 뭐 200평, 300평 이렇게 지어서 연예인 단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해서 아파트 3, 40평 정도 지어서 그런 면적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방법. 입주자에게 이제 우선권도 부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땅을 팔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에서 또 원룸이나 투룸을 지어서 중대 학생들에게 수요에 맞춰서 원룸이나 원룸이나 투룸을 지어서 중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맞춰주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어찌됐든 이거는 전부 땅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통으로 같이 매각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아크로리버하임에서 입주해서 살아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집이 일단은 넓은 게 마음에 들어요. 저희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방이 6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이 집이 넓은 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저는 살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 집이 낡아지고 그러면 수선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계속 이 값이 이제 낡아지면 집값이 오를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매각을 하거나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이쯤에서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이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면 이제 시행사는 뭐 굳이 낄 필요는 없고 금융사라든가 이런 거를 끼워서 하는 방법, 기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차후로 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논의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잡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건축 재개발 그 자체가 번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으로 매각하고 가는 방법,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짓게 하고 고급 빌라를 짓게 하고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으면 다시 들어오겠어요. 새로 고급 70평대로 새로 고급 빌라를 지었다라면 저는 다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우리 이제 그 앞동 즉 A동에서 빌라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 동을 이렇게 지어요. 5개 동을 1동, 2동, 3, 4, 5 이렇게 지었는데 면적이 보면은 어 신축이 면적이 얼마냐면 전용이 어 여기 이제 우리가 1호부터 9호까지 면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자 1동, 2동, 3동, 4동 있는데 면적이 어 44평 전용 44평 정도로 이렇게 지어요. 그런 게 몇 개가 나오냐면 40평대로 44평대로 지어서 면적이 몇 개나 개수가 몇 개 나오냐면 20개가 나옵니다. 현재는 9세대인데 20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때 건설사에서 40평대를 하나 지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돈을 좀 내더라도 2개, 하나는 전세중 되니까요. 2개를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저희들이 추가 분담금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너무 그 기업에게 유리하게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4평대로 20개를 지어서 하나씩 40평대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건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지분도 60평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끼리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방배동에서 17년 살 때 저희는 이제 단독주택만 살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빌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90평짜리 빌라 이런 거 있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동광단지 그 뒤쪽에 그 빌라가 많이 들어섰더라고. 단독주택을 다 허물고 고급 빌라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동산 빌라를 보면 방배동에 22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억인데 방이 5개, 화장실 3개. 저희랑 현재 비슷해요. 면적도 보시면 전용이 72평. 그러면 저희보다 넓죠. 전용이 넓죠. 그러하고 방배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2억이에요. 22억. 보시면 저희 삼익빌라보다 훨씬 고급스럽죠. 현재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현재 삼익빌라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방배동에 동광단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물론 건축년도는 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어찌됐든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액대는 22억이다.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흑석동에서 새로 재건축을 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어서 빌라를 재건축했을 때 예컨대 추가 분담금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22평을 70평대를 지금까지 받은다면 그게 매가가 한 22억은 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용 들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익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파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억, 18억 새로 지어서 17억, 18억 정도 70평형으로 기준해서 그렇게 17억, 18억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아파트 25평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25평 사느니 빌라 70평대에서 방 6개짜리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우리 주민들 간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팔아버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 싶으면 들어가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재건축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돈을 내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재건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얼마에 팔 건가? 지금 우리 그 삼익빌라 주민분들의 대다수가 집 위치는 좋은데 가격은 싸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종이라서 그래요. 예컨대 이 구역에 그쪽 신한행 뒷쪽 중대병원 맞은편에는 준주거제 거기는 공시지가만 해도 2,400, 2,500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가 345만 원이기 때문에 해배당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1,000만 원 좀 넘죠. 한 평당 해도 3.3을 곱하면 1,000만 원이 되나요? A동 같은 경우 304만 5천 원 곱하기 3.3 하면은 1,000만 원이 겨우 넘어요. 1,000만 원. B동은 더 작겠죠. 287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해가든 뭐죠 저기 그 중대병원 맞은편에 이 구역에 거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땅 위치도 좋고 높게 있어서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지가 이거를 이제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자 각각의 A동의 1호부터 10호, B동의 1호부터 5호 각 면적, 대지의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곱하기 하게 되면 공시지가 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컨대 저희 집을 예로 들면 6호 집에 6억 1,400 정도 돼요. 땅값만 공시지가로 하면. 근데 이 금액이 이게 시세가 되는 거 아니죠. 보통 여기에 대해서 뭐 2.5배, 2배에서 3배 사이에 형성되는데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재개발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2배,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시가는 그보다 높죠. 당연히 감정평가 재개발지에서는 감정평가를 낮게 주기 때문에 1.5에서 2배를 해주는데 우리가 시세로 보게 되면 2.5배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2.5배 정도 한다고 하면 제 집 같은 경우는 10억 3,5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단 15억 정도의 매매를 내놨는데 문의가 없어서 좀 오전을 현재는 낮춰놓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자 B동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전체 이거를 우리가 기업에다 통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또 우리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넘겨버리면 기업에서는 2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하겠죠. 우리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9억,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거의 괴리가 5억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 이런 집들, 방배동의 집들. 그런 집 보면은 19억, 20억 줄 것 같으면 저 같아도 20억, 22억 주고 이런 데 가서 살죠. 이런 집 사죠, 가서. 그쵸? 그래서 금액을 많이 받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심각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들었다. 옆에 가격하고 옆에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려요. 제가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가 기업에 인수시키는 방법이 있다. 근데 좀 억울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이번에는 이제 땅으로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금을 매기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뭐 층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이제 그 가격이 나오는데 자 우리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금액이 있습니다. A동에 7억 4천에서 제일 비싼 게 7억 9,800까지 있네요. 3호가. 그 다음에 B동은 5억 7,800에서 4억 9,800도 있네. 이거는 이제 평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41평짜리가 그러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시가를 곱하기 해서 2.1을 곱하는 경우 2.2를 곱하는 경우 2.3을 곱하는 경우 2.4, 2.5 이렇게 곱해봤어요. 자 2.1을 곱하면 아까 이 땅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15억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으로 2분의 1을 곱하면 이것도 200억이 되죠. 200억. 그래서 아까 이 개별 공시지가에서 곱하기 저기
2.5 개별 공시지가에서 2.5한 금액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에 곱하기 2.1 했을 때는 거의 시세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우리가 사달라라고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좀만 더 받자. 좋습니다. 더 받자. 저도 뭐 파는 입장에서는 더 받으면 좋겠죠? 2.2비를 곱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6호를 들면은 16억 4,500까지 올라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3을 곱하면 17억까지 올라가고 2.4를 곱하면 19억, 18억이 다 돼요. 2.5를 곱하면 18억 7천까지 이렇게 팔 수만 있으면 좋은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가 되냐면 240억이 필요합니다. 아까 200억에서 240억이면 40억이 더 증가됐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땅을 사서 공사를 해서 이거를 팔았을 때 마진이 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동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파는 방법, 기업에다 통으로 넘기는 방법, 또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재건축하자. 돈을 좀씩 더 내더라도 재건축하고 이제 기업 이사라든가 그럴 경우에 금융 조달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돈을 빌려, 그러니까 은행의 돈,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우리끼리 재건축을 해서 70평대를 다시 짓자. 그거는 이번에 복층으로 말고 평으로 짓자. 그리고 부족한 그 금액은 우리가 추가 분담금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법인을 사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가 무난해 보이고요. 욕심껏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가 무난해 보이고 더 욕심 낸다면 이 정도 생각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제가 저희 집 계산해 보면 거의 18억 7천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15억 정도 받는 게 좋다라고 하면 20억 전후. 그래서 저는 현재 한 14억 5천 정도만 돼도 저는 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파트 넓은 데가 사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는 방배동 동광단지 이런 아까 고급 빌라 이런 데 가서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삼익빌라가 이제는 모종의 뭔가를 할 때가 됐다. 재건축을 하던 아니면 이거를 매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낡은 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리모델링하고 손대고 해봐야 자체가 낮고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편의시설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엘리베이터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차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삼익빌라가 이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통으로 매각해서 이것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건축을 해서 원하시는 분을 한해서 다시 건물로 받고 부족한 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이제 그 입주민들도 한 번쯤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마음을 정할 시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하자, 제가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자, 저는 그냥 팔고 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죠. 부동산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크로리버와 MPDA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뭔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봉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주민님들의 많은 이제 고민도 있으셔야 되고 이익만 너무 밝히다 보면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A동과 B는 필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B동하고 A동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근데 B동 주민 입장에서는 왜 A동은 많이 주고 B동은 적게 주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공시지가가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면 어쩔 수 없이 또 A동만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B동만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같이 진행을 하시고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진행하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시고 해서 한번 나중에 저희들끼리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뭔가 저희들도 결단할 시점이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20억을 가정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자기가 우리 입주민이 기업에 넘겨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것도 물론 이제 기업에 협상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억에서 이 정도 하고 뒷동은 이제 12억에서 10억 정도, 앞동은 15억 전에서 15억에서 16억까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점차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